올해 네네. 좀 유망한 시세보다 좀 싸게 나오는 네, 그런 네. 단지가 어디냐 이걸 좀 네.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국에 가장 싼 걸 원하신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보셔야 되는데 검단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 모산세교, 평택 등 2기 신도시 내에서도 정말 입지가 탁월한데 아직 분양을 안 한 곳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청약하면은 항상 제도가 엄청 바뀌고 또 자주 바뀌어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청약하고 싶다고 해도 이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답답하실 텐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시죠, 열정로즈님을 모시고 올해 유망한 청약 단지부터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로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게 그 청약 관련해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워낙 네. 자주 바뀌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또 이것도 청약하는 또 시기가 또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네. 청약 올해 네. 청약하기 참 좋은 시기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뭐 아니다고 보세요? 저는 올해 청약하기 너무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청약하기 좋으려면 분양 물량이 풍성해야죠. 네. 네,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보자면 올해 뭐 강남권에서만 올해 내년까지 넘어가서 한 8천 세대가 분양이 나올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아직 GTX 역 인근의 대규모 택지들도 굉장히 좋은 입지들이 분양을 안 한 곳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이런 곳들이 분양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첫 번째는 분양 물량이 풍성해서 네. 분양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24년 들어서 청약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청약의 문턱이 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요즘에 이제 뭐 분양 물량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분양가 뭐 요즘 너무 비싸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가 뭐 단지 넣고 싶어도 이게 가격이 싼지 비싼지 뭐 모를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판단하는 기준을 저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때로 돌아가서 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둔촌주공이 22년 한 11월쯤에 분양을 했는데 그때 814 국평의 분양가가 한 13억대였습니다. 네.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그놈씨가 등장을 했어요. 아. 네, 그 돈이면은 다른 뭐 거 헬리오 뭐, 사지, 네. 그 돈이면은 뭐 L3 리센트 사지. 그런데 그때 헬리오가 제일 저가 매물이 한 16억대. 그다음에 L3 리센트는 19억대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이 차이가 뭐 3억이나 6억인데 그 돈은 사실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래서 분양가가 직전 분양가보다는 많이 오른 가격이었죠. 13억대면. 그렇지만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해서 이게 청약을 넣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제대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때 당시 13억대로 갈 수 있던 곳이 강동의 고덕 그라시오 마르테온 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쪽에 입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쪽보다는 이제 둔촌주공 입지가 더 탁월하다는 걸 아셨을 테고요. 지금 그래서 말도 많았던 그 둔촌주공이 무순위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 완판이 되었고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시세는 20억이 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둔촌주공 그때 막 정말 뭐 망한다 얘기 많이 그렇지. 나왔었는데 이게 또 한 1, 2년 만에 또 이렇게 또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지금은 또 프리미엄 또 몇 억 붙었다 이런 네. 얘기 듣는 거 보면은 참 이 청약이라는 게 어찌 보면 참 시기도 잘 맞춰야 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서 또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이 시세라는 것이 이제 주변에 바로 옆에 신축이 있으면 네. 금방 좀 비교가 되는데 네. 이 주변에 신축이 아예 없는 동네들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럴 네.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거는 주변에 10년 이내의 신축과 비교하는 게 좋고 아니면 그 체급이 비슷한 구에 동일한 이제 구에 신축과 비교하는 게 가장 좋죠. 좀 비슷비슷한 동네라.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불인이나 청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청린이 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게 자꾸 직전 분양가 혹은 뭐 1년 전 혹은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장이 4구역이 분양 당시에 그 전에 마지막으로 분양했던 게 7구역이라고 무려 4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 인근분들은 4년 전에 7구역의 분양가 6억대만 기어가시고 장이 4구역이 2022년 하반기에 10억대 나오니까 아유 비싸다 이러고 그 단지도 줍줍까지 가긴 했지만 지금 이제 다 완판이 되었죠. 네. 이제는 강북에서도 국평 84 10억은 이제 그리 이제 수요자분들이 받아들이기에 비싸지 않은 가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장이자익도 주부신 분들이 위너가 됐다 이런 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다들 어렵다 힘들다 할 때 네. 뭔가 이렇게 좀 그 결단을 하신 분들이 뒤에 또 성공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열정로즈님 얘기 듣고 그럼 나도 한번 청약에 관심 가져보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도 청약 제도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책도 쓰셨는데 이 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네.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당첨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도 변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올해 되게 많이 바뀌죠. 네, 올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한 10가지 정도가 바뀌었는데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1970년도에 나왔습니다. 70년도 후반에 나와서 지금 현재까지 166번이나
바뀌었으니 이 청약이 고시가 됐어요. 네. 자고 나면 바뀌고 또 자고 나면 바뀌는데 올해는 정말 파격적으로 이제 좋아진 게 신생아 특공이 신설이 됐습니다. 예,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당연히 태아 포함이고요. 이 자녀를 두신 분들이 이 신생아 특공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아예 따로 신설이 되고요. 네.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우선 공급 대상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말은 기존에 했던 신혼부부 특별 공급, 그다음에 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우선 공급 대상으로 들어가서 이 두 가지 특공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신생아만 이제 임신을 하시면은 2세 미만의 자녀만 있으면 굉장히 청약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진짜 복덩이가 되는. 네, 뱃속에서부터 이제 효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요즘 네. 청약 당첨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네. 아예 딱 떼가지고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경쟁률이 어쨌든 확 낮아지는 거니까. 예, 굉장히 이제 청약에서 유리하게 되는데요. 민간 분양의 신특이 자녀 순으로 뽑거든요. 자녀가 많은 분들이 유리하고 동일 자녀 내에서는 랜덤으로 뽑는데 기존의 서울의 인기 단지는 2자녀 이상이셔야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당첨이 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임신만 하시면 그분들 다 제치고 가장 윗단계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너무 유리하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 청약 제도가 아까 뭐 10가지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뭐 그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청약을 만약에 받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냥 최근에 나온 책 사서 봐라.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바뀌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아까 신생아 특공 말고 하나 네.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자녀가 이제 2자녀. 이신 분들이 다자녀 특공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특공 중에서 의외로 구멍인 특공이 두 가지를 뽑는다면 다자녀 특공하고 기관 특공이 있거든요. 기관 특공 분들은 거의 이제 배점제에서 100점 만점인 경우가 많은데 네. 점수는 높으신 분들이 의외로 자금력이 좀 안 되셔서 청약을 못 넣거나 혹은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서울의 인기 단지도 기관 특공에서도 간혹 미달이 나오는데 또 하나의 특공이 바로 다자녀 특공이에요. 아. 이 다자녀 특공은 보통 기존에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자녀 3명에 일단 부부 각각 하면은 이제 5인 가족이 다자녀였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은 전용 84제곱 이하는 거의 안 넣으셨어요. 그 예. 정도는 안 된다. 예, 실수요다 보니까 전용 84 이상의 네. 이제 넓은 평형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서울에서도 좀 괜찮은 단지인데도 8호제곱 이하만 가면은 다자녀가 미달이 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이제 5구제곱 같은 경우 25평을 5인 가족이 넣기는 좀 현실적으로. 좁죠. 네. 그런데 약간 내가 심플 라이프 집만 버리면은 이 자녀가 이제 다자녀 특공이 되니까 4인 가족은 충분히 이런 5구제곱을 노리시면은 당첨 확률이 저는 꽤 높아질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아이가 가장 네. 핵심이네요. 어찌 그렇죠, 보면. 그렇죠.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제일 궁금한 그래서 올해 네, 좀, 네. 좀 유망한 네, 한마디로 조금 좀 시세보다 좀 싸게 나오는 네, 그런 네. 단지가 어디냐 이걸 좀 네.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좀 비싼 단지들 뭐 로또 이런 것들 너무 막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쵸. 조금 저렴한 곳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이 시국에 가장 싼 걸 원하신다면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보셔야 되는데 작년에 1월 3일 대책으로 강남, 상구, 용산 빼고는 민간 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거의 다 폐지가 되었죠. 네. 그러면 수도권에서 남아 있는 곳이라면은 대규모 택지, 공공 택지가 있습니다. 네. 공공 택지라면 이제 신도시 보시면 되는데요. 뭐 검단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 뭐 오산세교, 평택 등 아직 2기 신도시들이 분양을 안 한 곳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입지가 좋고 네. 그다음에 뭐 분양가 대비 거의 또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나는 곳을 원한다면 네. 2기 신도시 내에서도 정말 입지가 탁월한데 아직 분양을 안 한 곳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예, 어디를? 예를 들어 과천 지정타가 네. 남아 있거든요. 과천에 이제 마지막 남은 S2 블럭이 올 6월쯤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과천 지정타 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이 다 끝났고 이미 입주를 한 곳도 있어서 인프라가 다 갖춰졌습니다. 네. 그런 곳에 분양하는 마지막 단지는요. 이미 당장 이제 입주하셔서 뭐 허허벌판이라 인프라가 안 갖춰져서 고생할 일도 전혀 없고 그리고 이미 입주한 단지들의 시세가 지금 너무나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당첨되면은 수억 원의 로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단지라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곳 아까 뭐 파주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파주도 있는데 파주 GTX 라인 쪽으로 이제 6개 주상복합이
사전 청약을 받고 아직 본 청약을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이게 올 하반기부터 이제 나올 예정인데 보통 이런 GTX역 인근들의 이 주상복합인 아파트들이 대장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 6청사가 이제 올 하반기부터 아직 본 게임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파주는 예를 들면 투자금이 한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살 수 있을까요? 사전 청약 때 분양가가 6억 후반에서 7억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 청약 때는 대부분 한 10% 정도는 오르는 게 거의 국룰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7억 후반대에 분양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파주랑 딱 비교해서 공부하기 좋은 데가 동탄 2잖아요. 네. 예, GTX도 개통을 했고요. 동탄 2의 대장이 지금 거의 15억이 넘게 예, 거래가 되고 있고 40평이 넘어서는 21억까지 네. 실거래를 찍었잖아요. 그런 국평, 파주의 국평이 만약에 7억 후반대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계약금 생각하면 뭐 1억 이하, 뭐 그렇죠. 어떤 곳들은 뭐 5천만 원대도 그렇죠. 가능할 네. 수 있다. 네, 10%의 계약금만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분양가의 10%를 초기 자금으로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뭐 북쪽 얘기해 주셨으니까 남쪽도 아까 뭐 동탄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네. 동탄에도 있을까요? 네, 동탄2에도 마지막 노른자 땅이 있는데요. 동탄은 GTX로 도보로 갈 수 있는 그 광비콤을 가장 선호하시는데 광비콤 내에는 분양은 끝났지만 그 살짝 아래에 또 남아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6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충분히 이제 도보로 GTX역을 걸어갈 만한 입지이고 진짜 이 동탄2 내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 입지라 여기도 주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무조건 뭐 강남만 로또 분양 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다. 이 분상제 지역들에서는 이제 충분히 투자 네. 대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죠. 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청약을 해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청약은 운이니까 어차피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또 이 운도 운이지만 사실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거든요. 이 청약 당첨되려면 뭐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네, 전략을 배우셔야죠. 그죠? 네, 첫 번째는 저는 일단 명의를 찾으셔야죠. 명의. 예,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네. 지금 수도권과 광역시는 무주택자 우선 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추첨제에서 무려 75% 물량을 할당해서 무주택자한테 먼저 우선 배정하는 제도가 있어서 저가점자라도 이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라는 지위만으로도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권과 광역시 청약을 노린다면 무주택 명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 공급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특별 공급 종류가 많은데 또 최근에 생긴 신생아 특공부터 다자녀, 이자녀 특공, 뭐 중소기업 특공 이런 걸 꼭 찾으셔서요. 이제 부부 중복 청약도 허용이 가능해졌거든요. 과거는 이 세대에서 특별 공급은 한 명만 넣을 수 있는데 이제 부부가 각각 특공도 넣고 각각 1순위도 넣을 수 있어서 기존에 혼인을 안 하신 분들보다 이제 확률이 2배로 높아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특별 공급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1순위도 또 넣을 수 있어요. 1순위는 우리 2030 같은 경우는 가점이 이제 낮다 보니까 네. 이 저가점자들의 이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판상형 4베이의 84A 같은 경우만 살짝 피하시면 네. 그 해당되는 그 입지를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간 윤인 욕심만 내려놓으시면은 이렇게 네. 1, 2, 3단계 이 전략만으로도 여러분의 당첨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A 타입, B 타입 있는데 뭐 네. 보통 B가 조금 뭐 애매하다 그러면 맞아요. 그거 다 아는데 네. 알아도 경쟁률 보면 항상 네. A에 몰려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놔라. 네, 그렇죠. 아, 사실 그게 쉽진 않지만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열정로즈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공을 좀 노려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특공도 좀 복잡하잖아요. 네. 너무 특별해 여러 가지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일단 뭐 기관 특공이라면은 뭐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특공, 장애인 특별 공급 이런 게 있고요. 우리 뭐 2030에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에 혹시 내가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신혼부부 특별 공급. 그다음에 임신하셨다면 신생아 특별 공급. 네. 근데 이 신생아 특별 공급이 정말 의미 있는 게 혼인 유무를 사실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민간은 신특과 생초에 해당이 되어야지 우선 공급 대상이 될 뿐 혼인 여부를 보지는 않는 게 신생아 특공의 가장 큰 쟁점이고요. 그다음에 생애 최초가 가장 많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분들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과 같이 합가해서 살고 계신 분들
분들은 노부모의 특별 공급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청약은 아는 만큼 보이는 네. 것 같아요. 제도도 네. 많이 바뀌지만 내가 그거에 해당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사실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뭐 청약 관련해서 뭐 교육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전혀 모르다가도 이제 뭐 네. 배워가지고 뭐 이렇게 청약을 넣었다가 뭐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 이런 것들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있죠. 네. 올해 분양했던 메이플자이 강남에서 굉장히 핫했던 단지죠. 이 네. 단지에 다자녀 특공으로 당첨이 된 수강생이 있는데요. 그때는 2자녀 다자녀 특공이 이제 생기기 전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수강생이 다자녀 특공으로는 점수가 낮았어요. 한 65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에 65점이면은 다자녀에서는 좀 낮은 점수고요. 강남권을 좀 뚫으려면은 80점을 좀 넘어야 된다라고 네. 보는데 그 친구는 짝 메타인지가 있는데 다자녀라면 5인 식구인데 84 원하시거든요. 근데 메이플자이는 좀 소형만 분양했던 네. 거 아시죠? 43, 49, 뭐 59 정도만 분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강남 입성을 너무나 원해서 그러면 점수가 낮기 때문에 사이즈를 제가 포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꺼이 포기하시고 네. 작은 소형을 넣어서 다자녀 65점으로 강남에 입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네. 포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신에 네. 그만큼 또 시세 차익이라는 게 또 있는 그렇죠. 거니까. 강남을 예, 소유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렇게 한 케이스가 있다. 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또 같은 단지인데요. 요거는 또 이제 3월 25일 전에 또 제도가 바뀌기 전이었죠. 메이플 자이를 한 자녀로 임신했는데 한 자녀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네. 당첨된 사례예요. 기존에는 제가 서울의 인기 단지를 2자녀 이상이어야지만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당첨이 유리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자 신생아 특별 공급도 생긴 이유도 이렇고 다 지금 저출산이 염려돼서 네. 생긴 거고 또 기존에는 결혼 페널티라고 맞아요. 혼인신고들을 안 했잖아요. 네. 혼인신고하면 너무 이제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하고 생애 최초로 각각 넣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마침 임신도 했겠다. 그냥 한 자녀이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넣어보자. 왜냐하면 네. 생애 최초로 많이 쏠림 형상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임신만 했는데 한 네. 자녀인데 한 방에 메이플자에 당첨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돈이 없을수록 청약을 하라. 그러니까 네. 청약이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2년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조정이 많이 하락 조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이 1월 3일 대책으로 지금 다 비규제로 풀리면서 비규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시세대로 분양이 나옵니다. 강남, 상구, 용산 빼고는 이제 시세대로 거의 분양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놈씨가 많이 등장들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분양가가 10억인데 주변 시세가 10억이라면 그 돈이면은 뭐 딴 데를 사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안타까웠는데 무슨 뜻이냐면 뭐 예를 들어 10억짜리 구축을 산다고 할 때 네. 일반 매매를 할 때 대출이 지금 무주택자 기준으로 70%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30% 정도는 right now 내가 현금을 보유해야지 주택을 살 수가 있죠. 그리고 보통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뭐 길어야 2개월, 3개월 뒤에 잔금이잖아요. 그러면은 10억짜리 총 매가의 주택을 살 때 3억의 현금을 들고 그리고 3개월 안에 70%의 주담대를 일으킬 수 있는 연소득이 되는 그러니까 소득이 안 돼서 못 DSR을 사잖아요. 갖춰야 네. 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가율은 그보다 더 낮으니까. 그죠? 그런 자금이 되시는 분들만 지금 구축을 살 수가 있는데 이 분양이라는 거는 좋은 게 10%의 자금으로 네. 100%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고 이 잔금 30%를 무려 3년 뒤에 납부할 수 있는 이 공사기간 3년이라는 시간을 가진다는 게 저는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3년 뒤에 내가 돈 모아서 집을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내가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올라갈 확률이 특히 뭐 서울은 더 높을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때 가서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사러 가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간을 세이브하는 개념으로 보시면은 이 청약만큼 매력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물건 먼저 잡아놓고 열심히 네. 저축해도 되고. 네, 잔금을 모을 시간을 벌고 그다음에 잔금 대출을 나중에 7억을 받아야 되는 그 DSR을 내 연봉도 네. 높이고 저축도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번다는 거죠. 그리고 당장 뭐 이자도 좀 안 나가기도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오히려 돈이 없는 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반대로 돈이 없어서 아예 시도도 안 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잘해봐야 된다. 네, 네. 그러면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10억짜리인데 10억에 분양하는 거면 네. 주변 시세랑 비슷하니까 산다 이거는 이제 쉽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것 같은데 네. 살짝 비싼 거 있잖아요. 네네네. 주변에 그 신축보다 뭐 조금 비싼 것들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서울 같은 분위기는 주변 시세랑 비슷하면은 거의 다 완판이 되는 분위기고요. 네. 약간 비싸면은 예, 무순이나 예단까지 가서 완판이 되는 분위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은 미분양이 난 단지가 있었어요, 작년에. 네. 그런 단지들의 특징은 분양가가 시세 대비 높았고 그다음 입주가 굉장히 임박했어요. 네. 그러면 잔금을 모으거나 볼 후분양 막 이런 시간이 거니까. 예, 없죠. 그런 단지들은 어김없이 다 완판이 안 되고 줍줍까지 넘어가고 지금도 완판이 안 된 곳들이 있죠. 근데 시세대로만 나오면 서울은 다 완판되는 분위기고요. 경기도 정도 가면은 뭐 줍줍까지 가면은 그래도 다 수도권만 해도 완판이 되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지방하고 지금 서울 수도권이 좀 많이 양극화되어 있죠. 네. 네. 아, 결국에 이제 신축이라는 게 나중에 미래에 가면 더 가치가 그렇죠. 더 인정받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해서 약간의 차이도 그냥 다들 감수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분들이 더 미래 가치 희소성에 주목을 해서 이 네. 분양가도 시세대로만큼 나와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청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그래도 이제 돈이 많은 분들도 이제 보시거든요. 이제 부동산 채널이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분들은 이제 현금이 좀 여력이 있어가지고 진짜 순수하게 막 강남 로또 청약 뭐 이런 것들도 노리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금액대가 좀 높긴 해도 네. 한두 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네. 나오는 거. 올해 강남 이제 올해 내년에 걸쳐서 이제 많이 분양을 하는데요. 강남은 더 리미티드 에디션이잖아요. 분양이 나올 때가 이제 많지 않고 정해져 있는데 올해 내년에 걸쳐서 반포권에서도 반포주공 1, 네. 2, 4주구 한 2,500세대, 3주구가 한 500세대에서 거기서만 한 3,000세대가 요거 이제 내년으로 픽스가 됐어요. 네. 그다음에 올해 나올 거는 방배 5구역하고 6구역 합쳐서 여기도 도합 한 2,000세대. 그래서 강남권의 분양 리스트를 제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내는 합쳐서 한 8,000세대가 네. 나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물량이에요. 21년도만 해도 분상제 도입되고 나서 분양이 13개 단지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올해 내년에 걸쳐서 나올 거고 그래도 이게 또 분양이 다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압구정 나중에 일반 네. 분양하기 전까지는 강남권에서는 딱히 지금. 대규모로 분양 물량이 나올 게 없다. 음. 네, 그래서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어찌 보면 그 지금 올해 내년에 나오는 것들이 그 앞으로 마지막 신축이 될 확률이 매우 상당 기간 높죠. 네. 있다는 거죠. 네, 근데 향후 이제 10년 안에는. 그 물건들 뭐 30평대 기준으로 대략 뭐 로또 분양이라면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봐야 될까요? 네, 이제 곧 나올 게 원펜타스라고요. 네. 요게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평당가 한 7,500 정도 예상을 하고 7,500. 있습니다. 예, 물론 절대가 자체는 비싸죠. 근데 네. 그 주변이 평당 1억이 넘었고 이미 주변이 이제 40억대 클럽이에요. 반포는. 네. 그래서 뭐 25억에 분양 받아도 한 10억 로또다. 이래서 또 여기를 기다리는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0-30%는 싸게 사는 느낌? 네, 그렇게 맞아요.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항상 계속 이게 나오는 그런 얘기들 중에 하나 이제 뭐 무순위 청약 때 네, 막 네. 100만 명 몰린다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래서 100만 명이 몰려서 막 두세 명이 막 당첨되고 정말 로또처럼 막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 무순위 청약 이거 계속 넣는 게 맞는 건지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무순위가 크게 계약 취소하고 무순위하고 두 개로 나뉘는데요. 계약 취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걸 나중에 적발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재공급하는 형태인데 쉽게 말해서 이걸 개취라고 하는데 개취는 당해 무주택자만 되세요. 예, 과천도 이제 줍줍이 네. 나왔는데 그 해당 지역에 건설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다음에 무주택자만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 무순위는 청약 공급을 다 했는데 남아 있는 세대를 예, 저렴하게 공급하는 건데요. 요거는 전국 누구나 네. 예, 통장도 없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넣으시고 혹여나 계약금을 조달을 못해서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딱히 예, 여러분들한테 페널티가 없어서 무순위 그냥 꽃놀이패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넣어보시는 거는 예, 딱히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데 네. 다만 그 투기 과열지구의 무순위는 이거를 당첨되시고 계약을 포기하시면은 재당첨 제한 10년에 네.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신다면은 비규제 예, 무순위는 예, 꽃놀이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첨될 확률이 낮아서 그렇지 당첨만 되면 사실 되면 너무 대박이죠.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클릭 몇 번에 네. 그 며칠 동안 얼마나 즐거울 수 있냐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도 든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입주자 공고를 딱 보잖아요. 그럼 네. 벌써 막 숨이 막 턱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네. 모양도 너무 좀 가독성도 안 좋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충 보는 분들도 많은데 맞아요. 이거 좀 보는 방법 아니면 어떤 팁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이걸 정말 안 보셔요. 많은 분들이. 안 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묻지마 청약 많이 하시고 그래서 계약 포기하신 분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소중한 통장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꼭 다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청약 홈에 가면 해당 단지 클릭하시면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원래는 정독을 다 하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고 힘들다 그러면 앞에 중요 페이지가 한 1에서 3페이지 정도에는요. 거기에 당해, 우선 공급 대상, 뭐 재당첨 제한, 거주 의무, 전매 제한 등 가장 핵심 내용이 1,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귀찮아도 이 페이지는 꼭 숙지를 하시고 청약을 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는 정도까지는 사실 공부는 해야 되겠죠. 그럼요. 네, 공부를 그것도 안 해야죠. 하는 분들이 사실 많긴 하기 많죠.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해서 네. 한 초기 한 2, 3페이지 정도는 이해될 정도까지는 뭐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막 공부도 하실 필요는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제 청약을 할 때는 사실 이게 지어진 집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냥 뭐 내 눈으로 보고 사기가 참 쉽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또 모델하우스 이런 것들만 이제 믿고 가는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쑥 둘러보고 오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느낌 보고 오는 분들. 그게 아니라 거기서도 뭔가 좀 체크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도 안 가고 청약 넣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모델하우스를 좀 꼭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일단 모델하우스 가시면은 인기 단지는 줄을 굉장히 많이 섭니다. 그래서 번호표를 뽑으시거나 요즘은 다 키오스크로 줄을 섭니다. 그래서 줄 서시고요. 안에 입장하시면은요. 바로 또 1층에 상담석으로 못 가게 하고 2층에 유니트가 전시돼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게끔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구경하시는데 요령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 구경하시고 내려오셔서 상담 받으려고 하면은 번호표 뽑았더니 1시간 막 대기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가셔서 한 분은 줄 서 계시고 한 분은 번호표를 번호표 뽑던가 뽑고. 상담을 또 키오스크로 이렇게 줄 서기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2층 올라가셔가지고요. 안에 유니트 내부 꼼꼼히 보시고 또 이 모델하우스 안에 유니트 안에도 상담사가 계세요. 네. 그래서 유상 옵션, 무상 옵션을 잘 물어보시고 하셔야지 그 초보분들은 집에 전시되어 있는 걸 다 주시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대부분 옵션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무상이고 어디까지가 유상 옵션인지를 꼼꼼히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려오셔서 상담을 저는 꼭 착석해서 받으시다라고 합니다. 청약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상담사님한테 여쭤보면은 대부분 궁금하신 걸 답변을 주실 거고요. 저는 가면은 저도 상담을 받거든요. 네. 근데 저는 청약제도를 다 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이유는 저는 사실 심리를 파악하러 갑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에서 사람들이 가장 어느 타입을 많이 물어보던가요. 네, 저희가 역으로 질문을 해서 내가 저가점자라면 해당 타입은 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려고 상담사님을 꼭 착석해서 상담을 받고요. 네. 그 다음에 저 대표님도 설명하셨다시피 실체가 없는 걸 우리가 수억 원을 주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형도를 저는 꼼꼼히 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딱 그 실체를 미니어처로 축소를 해놓은 거라서 모형도를 꼼꼼히 보면서 해당이 주변에 도로 몇 미터 도로가 있으며 유해 시설은 뭐가 없는지 가리는 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고요. 물론 우리가 동호수를 골라서 계약은 못하지만 네.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으셔야지 이게 혹여나 무순위까지 갔을 때 요즘 무순위는요 동호수를 이 예비 당첨자들이 골라서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로얄동 로얄층 즉 RR이라고 하죠. 네. RR을 알아야지 내가 좋은 동호수를 골라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형도를 꼼꼼히 관람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들을 안 가세요. 공사 현장을 네. 꼭 가셔서 지하철이 있다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셔서 역에서 해당 현장까지 도보로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개통이 안 되어 있다면 차로 IC에서 얼마나 걸리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서 그리고 유해 시설 있는지 없는지 현장 가서 직접 현지인 분들한테 들어보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시면은 당첨되고 계약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당첨되기 전에 꼼꼼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안 당첨된 다음에 저 어쩌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훨씬 많으니까 네. 이 먼저 좀 공부도 하고 많이 좀 발품도 팔고 하셔야 된다는 네. 거. 방금 모델하우스 옵션 얘기 나와서 제가 한번 네.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옵션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거 네. 그냥 풀 옵션을 다 때려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뭐 나름의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저는 늘 제 수강생분들한테는 발코니 확장하고 시스템 에어컨만 하라고 말씀을 에어컨. 드립니다. 에어컨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없으면은 나중에 임대 놓기도 힘들고 나중에 또 매도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네. 시스템 에어컨 그다음에 발코니 확장을 필수고요. 그 외 가전은 입주하실 때 더 신상이 나오니까 우리 IT 강국 네.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공동 구매로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가전은 하지 마셔라 이렇게 네.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스탠드 에어컨 이제 저도 구축 사놓은 거 막 스탠드 에어컨 막 뗐다 붙였다 막 계속 하시잖아요. 임차인 분들이.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협의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골치 아픈데 사실 에어컨이 딱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으면 많이들 선호하시더라고요.
선호하시니까 너무 좋죠. 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나중에 반영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옵션가보다 보통 이제 설치를 나중에 하기도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것들도 좀 네네네. 있고 네, 그런 것들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하나 생각났는데 저희 네. 채널에 이제 20대, 30대 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아, 이런 네. 분들은 이제 뭐 당장 청약을 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뭐 청약 네.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 청년들 대상으로 좀 뭐 어떤 혜택 주고 이런 것들도 있는지 그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2월에 생겼는데요. 2월 말에 주택 청약 드림 통장이라고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던 통장이 더 이제 강화가 됐는데요. 네. 이거는 특별한 게 대출까지 연계된 상품이라 이 통장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 통장으로 당첨이 되시면은요, 굉장히 저리로 네. 거의 2%의 금리로 거의 40년간 저금리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대출까지 연계된 통장이 나와서 만 34세 이하라면은 반드시 이 통장을 가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 통장으로 당첨되시면 올 연말에 출시되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이라는 네. 게 출시가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금리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요. 2%면 파격적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살다가 결혼하면 금리 또 인하, 또 뭐 자녀를 또 출산하면 또 금리 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만 34세 이하라면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셔서 이 통장 개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게 정부가 이런 권하는 그 정책의 방향에 맞는 것들은 그렇죠. 상당히 그 유리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내가 대상이 되면은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청약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라는 것도 이제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뭐 감당할 수 없는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청약이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 결국에는 나한테 잘 맞아야지만 좋은 걸 텐데 나에게 적절한 어떤 그 청약의 범위, 어떤 기준을 정하는 그런 방법이 뭘지 그런 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택 청약도 내 집 마련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라서요. 일단 무주택자한테는 가장 이제 좋은 제도라서 잘 활용해 보라는 뜻이었지 무조건 이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본인의 자금을 잘 파악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청약을 넣으셔야지 이게 청약이 참 이게 하이 리스크거든요. 고 레버리지 상품이잖아요. 네. 당장은 10%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10%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엔 내가 잔금 30과 이 중도금 대출 60%가 나중에 잔금 때 나의 DSR에 맞춰서 잔금 대출로 대환이 되는지를 꼼꼼하게 자금 계획을 세우시고 이 총 매가가 맞는 단지를 잘 선정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약이 좋다고 하지만 내가 입지가 안 좋은 곳에 무조건 청약이라는 이 청약 통장을 쓸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청약의 기술로 당첨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내 자금에 맞는 내가 직주 근접에 출퇴근하기 좋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인가라는 지역을 볼 줄 아는 눈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좋은 물건을 사는 게 네. 본질인 거지 뭐 단순히 청약만으로 좋은 건 아니니까 네. 좀 그걸 잘 구분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가시죠 열정로즈님과 함께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열정로즈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